네, 반갑습니다. 종목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만나볼 종목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누구나 다 많이들 보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해 드리고자 본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일단 지난주 다들 삼성전자 주가를 보고 정말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었죠.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되면서 반등을 좀 기대를 했었지만 반대로 마이너스 3.38%의 하락을 보이면서 종가 74,400원으로 마감을 했으니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실로 걱정이 아닐 수가 없었겠죠.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한 10% 정도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삼성전자의 주식인데,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이유 그리고 또 향후의 전망까지 좀 같이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정말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기업이잖아요. 또 특히 2020년 1월 코로나 이후에 동학개미라는 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쏟아졌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고, 누구나 한두 정도 주식은 갖고 있다 할 정도로 대표하는 한국의 국민주로 거듭났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사업부를 좀 보셔야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삼성그룹 계열사 이 안에서 크게 네 가지 분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일단 CE 사업부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등 요 부분을 CE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IM 사업부라고 해서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 등에 들어가는 이제 시스템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S 사업 부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기사로 접하고 있는 D램, 낸드 플래시, 모바일 AP, OLED, 스마트폰 패널, 그 다음에 LCD, TV 패널 등등이 이제 DS 사업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하만 사업부라 그래서 스피커 관련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총 4개의 총괄 사업부로 나누어져 있고, 또 독립적으로 이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두가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상품으로 이제 갤럭시 핸드폰 시리즈로 이제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 1위까지도 달성한 바가 있는 기업이죠. 일단 주력 산업을 봐야 되는데, 주력 산업이 이제 DS 산업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D램, 낸드 플래시 이쪽 부분이긴 한데, 플래시 메모리하고 이제 D램 부분은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미래에 먹거리 이제 신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또 바이오 시밀러 요 부분도 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밑에 이제 같은 계열사 부분으로 보면은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제일기획, 호텔신라, 삼성 SDS,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정말 굵직한 기업들을 다량으로 계열사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의 이 수급 부분을 보자면 왜 외국인들이 연일 매도세를 보였는지, 크게 이제 환율 쪽으로 보자면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시장 전체 시장의 하락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1억 6천만 주, 국민연금이 한 6,70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정말 이 대량의 물량을 누가 받았냐? 개인이 받았습니다. 개인이 이 모든 것들을 받아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3월부터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동학개미 운동에 정말 이게 가능해? 라는 정도까지 느껴지는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지난 20일 거래일 동안에 이일을 제외하고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의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분율이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액 주주들 거의 한 500만 명 정도가 이 삼성전자의 대부분의 한 10% 정도 되는데, 이거를 다 사들인 거예요. 국민주가 된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개인 비중이 10%를 돌파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가 있는데 이게 한 81,770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81,700 요 정도 되거든요. 예, 대략 요 정도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개인들의 평균 단가를 뛰어넘고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엄청난 하락이 이어지면서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실망 매물들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지분율은 50%가 넘어가고 있고 국민연금의 지분도 한 9%대. 예, 아무리 개인 지분이 늘어난다고 할지언정 삼성전자의 이 주가, 외국인들과 국민연금 또 기관까지 포함해서 이들이 움직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무리 개인이 많이 산다고 하더라도. 특히 또 외국인들의 지분이 한 1, 2% 정도 낮아지게 되면 그 금액만 거의 한 5조가량이 넘는다라고 해요. 그 금액만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많이 사건 많이 팔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보는 게 더 현명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예측하는 거는 사실 외국인들 기관 이 수급이 좀 들어와야 상승으로 하고 매도되면 하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 오르려면 외국인들 기관이 좀 사줘야 되겠죠. 실상 그렇진 않지만 오늘도 좀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 이 근심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D램 가격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D램하고 삼성전자의 관계를 보자면 아까 얘기했던 DS 사업 부분에서 D램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외국의 주요 증권사들이 있는데 증권사들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굉장히 불신 또 불안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D램 공급이 과잉이다 라면서 우려 섞인 보고서들을 내놨어요. D램의 가격의 동향이 반도체 이 관련주들을 방향을 잡아주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 너무 안 좋은 얘기만 쏟아내다 보니까 최근 3일 동안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진짜 추풍나요처럼 계속 떨어지기 상황이 나타났죠. 최근 미국 언론에서는 이제 D램의 공급 과잉 그리고 반도체 경기 하락 불러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쏟아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에 하락되는 부분을 좀 더 촉매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대표 메모리 상품이 D램인데 이 D램의 수요가 줄어들고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 굉장히 좀 문제가 되죠. 그리고 공급 과잉이다. 하반기에 D램 가격 하락한다. 영업이익 줄어들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쏟아지니까 기사에서도 계속 쏟아지니까 그래도 10% 정도 가량이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에 좀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반도체 가격은요 한번 하락 국면을 타게 되면은 이게 길게 갑니다. 예, 단기적으로 가격의 변동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락 국면을 타게 되면 길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영업이익률 급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D램 가격의 변동성에 대해서 또 보고서가 나타나면서 삼성전자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주가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악재의 흐름을 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과거 사례를 확인해 보면 D램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D램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이 부분을 딛고 주가는 상승해 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D램의 이 수요 공급 과잉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항상 언제든지 해결을 해왔다라는 거죠. 물론 대표주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D램의 가격이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을 이렇게 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스마트폰, 반도체 안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그 외의 상품들이 있는데 그 외의 상품들 뭐 냉장고,
아니면은 뭐 TV, 반도체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습니다. 예, 수요는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신상품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견제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의 하락 사태의 주요 원인은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 외신의 CLSA 보고서나 아니면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친 거라고 보여지고,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의하면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내년에 2020년에는 좋지 않다, 이런 전망을 내비쳤어요. 뭐 대표하는 보고서인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보고서가 나온 거를 보면은 안 좋다. 예, 디램 가격은 이미 굉장히 하락을 타는 이제 첫 물살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고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반도체 업황은 확장 국면이 둔화되었고 이제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년에 디램의 공급 과잉 상태로 재고는 증가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디램 가격은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반도체 공급이 아무리 수요가 초과되고 초과된 공급 상황에 또 온다라고 할지언정 이거 뭐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했는데 항상 그랬어요. 보고서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외신의 보고서대로 투자를 한다? 이것도 좀 잘못된 상황인 게, 과거에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에서 반도체 업황 안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무슨 소리예요? 예. 급락하고 나서 하락 보고서 계속 이어졌을 때 진짜 우스갯소리로 이게 뭐 거의 2배 간다 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 아니야 이건 2배 가 그러면서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진짜 반등이 일어났죠. 엄청난 반등. 예,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한국의 이제 코스피 지수를 이끌었던 모습도 기염을 토해냈죠. 그리고 또 작년 하반기에 모건 스탠리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너무 고평가야, 이거 너무 안 좋아, 부정적인 보고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 하락은 했지만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정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조정 주고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지, 엄청난 하락이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약세는 보일지언정 예, 반등도 나온 기업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신의 그 보고서가 너무 안 좋다고 한다고 해서 걱정해서 매도한다, 이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외신의 모건 스탠리 아니면 CLSA 같은 경우에 반도체 사이클 하락 국면에 대비해야 된다, 뭐 경고의 문구들 많이 내놓는데, 보고서 많이 내놓는데, 글쎄요. 디램과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재고량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건 맞습니다. 예, 맞아요. 맞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물 가격이 꺾인 부분을 봤을 때, 현물 가격이 일반적으로는 고정 거래 가격, 이제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데요. 고정 거래 가격이 메모리 제조 회사의 영업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재고량이 낮지만 그만큼 수요도 둔화되고 있는 것도 맞지만 평균 가격도 낮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거 예상 이익 정말 막 낮아지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외신 보고서대로 하향 조정된 거대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언제나 그래야 했듯이 해결을 해왔습니다. 문제점에 직면하면 꼭 해결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그로 인해서 시장은 반대로 가는, 기대 심리에 또 반대로 가는 모습이 항상 나와 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너무 안 좋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고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점점 둔화되고 있고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지던 것들이 이제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시장은 항상 이 지금 나와 있는 보고서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들어오는 투자자들도 있다라는 거, 그 가격대가 더 수급이 높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예전에 과거에 2020년 3월달 코로나 위기 때문에 폭락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진짜 뭐 디램 재고 엄청 뭐 높아지고 있고 과거에 안 좋은 이슈 많았지만 그걸 딛고 올라갔던 모습을 보신다면 보고서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예, 결코
기업의 본질을 무시하고 매출의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단순 증권사들의 보고서만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학습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73,000원도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수익까지 떨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 이 구간이 강한 지지대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오히려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하락된 구간이 오히려 그치게 되면은 V자 반등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이제 기업들이 움직이면서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미래 먹거리 산업의 중심인 이 반도체 존재 안 할래 안 할 수 없고 이 모든 걸 정리해 보자면 삼성전자의 주가 지금 부분 이 부분이 저점이지 않을까 오히려 상승 이후의 저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지금이 저점의 매수 구간 아니다 계속 하락할 거다 시각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제 시각은 좀 더 긍정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현 구간에서 반등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또 다른 2차 매수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인들의 매도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 좀 둔화되지만 앞으로 또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 계속 올라갑니다. 이 부분 악순환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위험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4조 5천억 달러 인프라 법안, 뭐 중국, 인도 등의 인프라 투자 확대, 뭐 경기 부양에 힘쓰겠다 이런 내용도 나타나고 있으면서 경기 부양하려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미래의 먹거리인 이 반도체 안 늘어날 수 없겠죠. 경기는 부양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냉장고, TV, 그 다음에 가전제품 여러 개들이 반도체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다시 한번 경기가 회복된다면 삼성전자 시장의 전체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는 앞으로 미래는 좀 더 밝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세 당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언제 잠잠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을 좀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는 이 반도체 시장이 과연 해결을 못할 것이냐 저는 해결을 하고 또 딛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외국인의 매도세 정말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기관마저도 따라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기관들은 조금씩 또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분할로 모아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좀 더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신규 전략으로 삼성전자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본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 잡고 들어가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전자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